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유학 전문가 말리TV입니다. 오늘 영상 킨 이유는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손님들을 이렇게 상대해 보니까 한국에서 여기 쌍용 1차 아파트가 되게 좋아요. 아이들 키우기가. 그러니까는 이제 3, 40대 이제 학부형들이 많이 사세요. 왜냐면은, 왜 좋냐면은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요. 뭐 잠실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이름 모르겠네요. 근데 이 길을 안 건너도, 그러니까는 아초죠.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기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건널목을 안 건너도 아이들이 등하교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학원이나 태권도 이런 학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와서 좀 놀란 게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을 뭐 축구부터 뭐 줄넘기, 달리기 이런 거를 다 이제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가외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좀 컬처 쇼크를 받았어요. 줄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필요하고 돈을 써야 되나? 축구를 하는데 돈을 써야 됐나? 하긴 뭐 축구를 좀 멋있게 잘하려고 하면은 선생님이 붙어야 되겠죠. 줄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하려면 선생님이 붙으면은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돈지랄 하지 말게 해라. 좀 아빠 좀 그래요. 아빠가 커트 하나를 해야지 얼마가 생기고 하는데 니들 뭐 그런 거 유튜브로 공부해. 유튜브로 딱 그래요. 저희 아들들은요, 농구를 되게 잘해요. 근데 농구 잘하는 법 유튜브 딱 치면요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하면 돼. 왜 돈을 쓰는지 모르겠어. 메리츠 증권 회장 존니가 이랬죠. 존니 선생님이 한국 학부형들은 자식들 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 같아. 인정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도 보면요, 아이들 학비가, 인터내셔널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저는 되게 저렴하게 했어요.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비자 없는 사람들도 있지. 그러니까는 아이들 학교 인터내셔널 보내면은 가디언 비자가 나와요. 가디언 비자가. 근데 이건 1년마다 리뉴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부모가 워킹 퍼밋이나 MMTH 비자 홀더면요, 가버먼 스쿨을 보낼 수가 있어요. 가버먼 스쿨. 그러니까 일반 학교죠. 그러면은 1년에 한 250링깃, 한 7만원, 8만원 정도. 1년 학비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저죠, 거저. 근데 저희는 계속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돈이 커지고 점점점, 처음에는 어렵죠. 외국 나가서. 근데 점점 들어오는 돈이 커지고 나가는 돈이 되게 적었어요. 그러니까는 삶이 좀 윤택했던 것 같아. 아이들 뭐 가외비나 이런 게 많이 안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버먼 스쿨을 보내다 보면 아이들이 영어가 좀 딸려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시간당 10,000원 정도 선생님을 붙여요. 그 아이들 집중력이 1시간 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붙이면 안 돼요. 딱 1시간 딱 붙이고, 선생님도 제가 가끔 이제 좀 조져줘야 됩니다. 딱 불러놓고 때린다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에 이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좀 신경 좀 써달라는 거를 이렇게 쪼여줘야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 임하는 자세가 틀립니다. 그래갖고 저는 아이들 교육비를 많이 안 썼어. 특히 우리 장남한테 고마웠던 게 그거예요. 저희 장남 같은 경우는 고2 과정을 마치고 말레이시안 고2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 학교를 나왔어요. 초등학교는 중국 차이니즈 초등학교 나왔고, 중고등학교 과정 5년이죠. 5년은 이제 말레이 학교를 다닌 거예요. 말레이. 근데 말레이도 이제 섞여 있는데요. 말레이, 차이니즈, 인디아 애들이 섞여 있는 말레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맨날 가서 놀아요.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얘들은. 맨날 가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놀더라고. 놀다 와요. 잘 놀다 오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2 과정이니까 학교 졸업하고 SMP라는 시험을 봐. 그 졸업 시험이에요. 근데 그걸 패스를 해야 되는데, 말레이 말이랑 말레이시아 역사, 이게 좀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는 떨어지면은 작살이다. 넌 떨어지면은 한국 가서 검정고시 봐야 되고 대학 가기도 힘들고 넌 아빠 밑에서 미용을 배워야 된다 하니까는 애가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제 밑에서 미용 배우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아니면 군대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군대 아니면 아빠 밑에서 미용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제가 좀 쪼였어요. 좀 적당한 스트레스도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왜냐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 그렇다고 제가 뭐 공부하라고 쪼이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그냥 무난하게 패스를 했어요. SMP. 졸업시험을 패스를 하고, 이제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갖고, 써네이 컬리지를 갔어요. 컬리지를 갔더니, 거기서 영어가 쑥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개국을 하니까 영어는 이제 계속 썼던 거니까 또 빨리빨리 늘더란 얘기죠. 그래갖고 IELTS 7.5를 받았어요. IELTS 7.5면 원어민 정도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무난하게 부산 해양대를 들어갔죠. 이제 4개국을 하니까 뭐 지가 쓸 데가 많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속 편해. 왜냐면 제 나이 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뭐 사립이나 4년제 대학을 들어갔으면은 그래도 1년에 몇 천만 원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기숙사비만 내면 되니까 1년에 한 번에 한 160 내는 것 같아요. 160. 그러니까 1년이면 320이죠. 이번에 안 내줬어요. 제가 짜증나서. 너가 번 돈으로 내. 그랬더니 지가 냈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여러분 너무 질질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요. 아이들한테. 야, 아빠가 처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빠도 좀 가끔 실수도 하고 미안해. 제가 이제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나는 게 어떤 잘못을 했냐면은 우리 큰 놈이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5년 전이에요. 제가 이제 3년 좀 넘었으니까. 근데 게임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대 때렸어요. 이 새끼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게임 유튜브를 한다고. 근데 그게 저의 무지에서 나왔던 거야. 그때 얘가 구독자가 한 5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우리 큰 아들한테 그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야, 아빠 미안하다. 말로만 사과 안 합니다, 저는. 합의금을 줬죠. 얼마 줬더라? 2,500링기 정도 줬어요. 유튜브 하라고, 다시. 근데 안 하더라고요. 뭐, 저는 사과했고 합의금까지 줬으니까 저는 뭐 나름대로 미안하지만, 우리 큰아들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빠가 할 돈이나 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무지해서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유튜버를 제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했던 거지.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잖아요. 공부나 좀 잘하는 놈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공부도 못하는 놈이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 유튜브 영상 찍으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유튜브나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몇 대 조졌어요. 진짜 깃방맹이를. 근데 그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면요 아들들한테 사과를 해요. 제대로 사과합니다. 야, 진짜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무식해서 그렇다. 아빠도 이런 거 처음이다 보니까 몰랐어. 좀 봐줄 수 있겠냐? 딱 그래요. 그래갖고 합의금으로 2,500링기 줬으면 된 거 아닙니까? 2,500링기지 한 7, 80만 원 돼요. 한국에서는 큰 돈 아니에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250만 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고등학교 때죠. 중고등학교 때, 중2, 중3 때 25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돈을 받았으면 저는 깃방맹이 한 세대 값은 분명히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아들이 저를 좀 싫어해요. 좀 어려워하지. 근데 그게 부자지간에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좋아해요. 하지만 이번엔 좀 괘씸해가지고 야, 니네 엄마한테 달라 그래 그랬어. 전화를 안 받더라고 이 새끼가. 엄마한테 자꾸 돌려서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야, 니가 내든지 난 절대 못 내주겠다. 딱 그랬어요. 사과를 하든가 지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사과를 받고 제가 내줄 수 있지만은 사과도 안 하고 아빠 전화를 씹으니까 저도 더 짜증이 났던 것 같아. 제가 열심히 살면 돼요. 뭐 지가 뭐 어쩔 거야. 안 그랬으니까. 천륜인데 그게 쉽게 끊기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되게 큰아들은 그래도 되게 인내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크게 그런 거 없이 돈도 안 들이고 그래도 잘 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좀 기질이 저를 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가서 트러블도 나고 싸움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잘렸죠. 말레이 학교에서. 그래갖고 이제 인터내셔널 넣어준 거예요. 또 그때는 여유도 있었고 세인존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전교 3등 정도 합니다. 내신 1등급이고 서울대 가자 해갖고 이제 서울대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서울대 들어가면은 그래도 좀 갑바가 나죠. 아들이 서울대 다닌다 하면은 부모로서는 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런 거는 이제 돈이 좀 들죠. 솔직한 말로. 둘째한테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나갑니다. 학비가. 근데 이제 곧 1, 2년만 지나면은 이제 또 서울대 가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학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품위 유지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서울대 가면. 안 그렇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 끊겼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도 제가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우리 나이 또래 친구들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참 바쁠 때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학비나 대학 학비 이런 게 많이 나갈 나이거든요. 근데 저는 19, 20살까지 12년 특례와 4개 국어를 해줬으면은 저는 부모로서, 대한민국 부모로서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나름대로는.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도 당당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놀지 말고 뭐 과외를 뛰든 뭔 지랄을 하든 노가다를 뛰든 네 학비는 네가 좀 벌었으면 좋겠다. 아들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우리 노후도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랑 우리 집사람이 뭐 죽을 때까지 뭐 언제까지 일만 해야 됩니까? 저는 자식들한테 좀 그렇게 가르쳐요. 또 아들들이 좀 그렇게 강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가르쳐야지 나중에 자기 처자식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지가 경제활동을 해갖고 돈을 벌어봐야지 이 돈 버는 게 쉽진 않구나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해봐야. 어떤 분들은 뭐 벌써부터 애들 돈 한다고 그러지만요. 안 그래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자식들이 경제의 박사가 됐으면 좋겠어. 돈을 컨트롤할 수 있고 돈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의 노예가 아니. 우리가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게 살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눈물 흘린 적도 있잖아요. 돈 때문에 비굴한 적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들은 좀 그러지 않게 살리려고 제가 좀 이렇게 안배를 했던 것 같아. 안배. 12년 특례 서울대 나와가지고 4개 국어 하면은 못 벌면은 그건 지 탓인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큰아들도 12년 특례 서울 4개 국어 해갖고 부산 해양대 졸업했으면은 돈 못 벌면은 그건 지 팔자인 거예요. 제 탓이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뭐 아들들한테 야 나중에 돈 벌면은 아빠, 엄마 너희들이 모셔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지들이 좀 쓰다 남아갖고 좀 아버지 엄마 용돈 좀 주고 뭐 선물 좀 해주면 고맙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뭐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요. 뭐 바라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자식들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상위 5% 안에 들어갈 정도의 안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저는 그게 좀 자랑스럽고 솔직히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은 말레이시아 가면 4개 국어가 돼요. 인터넷에는 안 보내고 내가 워킹 퍼밋이든 MM2H를 받으면 돼. 자, 제가 코타키나발루 가면 비자 받기가 쉽다 했잖아요. 코타키나발루에도 대사관이 생겼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생겼나 모르겠네. 그러면 MM2H 뭐 인력인 받아요. 받으면은 로컬 학교를 보낼 수가 있어요. 가버먼 스쿨. 그러면 자연스럽게 4개 국어가 돼. 그럼 내가 뭐 떡볶이 장사를 하든 뭐 식당을 하든 고깃집을 하든 뭐 미용실을 하든 거기서 돈을 벌어갖고 재밌게 살면 돼요. 여행 다니고. 예? 12년 13년 살다 보면 아이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커요. 이제 대학교 갈 때 되면 또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참 좋은 것 같아, 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미용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저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 우리 아들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인생 사는 거지, 지금.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좀 새 집에서 새 건물에서 살고 싶다. 어머니 제가 2년 안에 만들겠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액팅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여러분들도 사람 인생이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이제 봐보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보세요.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먹고 사는데 큰 돈 안 듭니다. 하지만
자식들 교육에 너무 올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올인한다고 뭐 자식들이 뭐 우리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책임져 달라 해도 안 되는 거고. 아이들은요, 나가지고 6살, 7살 때까지 자기가 할 효도는 다 한다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해. 어렸을 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아요. 진짜 웃음꽃이지 않습니까? 그 효도 다 한 거야.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효도를 다 한 거라 생각해요, 저는. 살아가는 자기 새끼 안 사랑하고 안 아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가셔가지고 그냥 비자만 받고 비자 문제만 해결하시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FM대로 가냐, AM대로 가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저는 코타키나발루 KK를 이제 보내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말레이시아 KK에서 받은 비자를 가지고 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오셔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럼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큰 돈 안 들이고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예,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뿌잉뿌잉, 콕콕콕. 감사합니다.